간염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충북의 감염 환자 수가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일부 지자체는 긴급 예산을 투입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경찰에 제보하는 공익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이 새로운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괴산군의 한 농장주가 방대한 양의 분뇨를 방치하면서 주민들이 수개월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할 시군의 지지부진한 대처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충북의 핵심 요구사항이 빠지면서 추가 반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급증한 A형 감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충북 감염 환자 수도 지난해의 12배를 넘어섰는데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자 자치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병원을 찾은 A형 간염 환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충주 지역 A형 간염 환자 수는 93명으로 1년 새 13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충북은 12배가 늘어난 997명이 A형 간염 환자로 확인돼 전국 평균 증가율인 7.7배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음식에 묻은 손의 세균 이렇게 감염되다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산모분들께서 이제 뭐 이렇게 아기 분별 닦거나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고열과 황달 등을 동반하는 A형 간염은 극히 일부에서 전격성 간염과 간 부전으로 진행해 사망으로도 이어집니다. 때문에 충주시는 긴급 예산을 투입해 오는 28일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소아 청소년은 14,000원, 만 19세 이상은 36,000원의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만 40세 미만은 항원항체 검사 없이 접종 가능하고요. 만 40세 이상은 항원항체 병원에서 검사한 후에 접종 가능합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문제로 지적된 조개젓과 오염이 의심되는 음식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손 씻기 6단계 실천을 습관화하면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A형 간염의 경우 2번의 예방접종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예방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최근 시민들이 휴대전화나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경찰에 제보하는 공익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도로 위 곳곳에 단속의 눈이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승용차가 1차로에서 방향지시 등을 견체 주행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합니다. 접촉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 뒤따르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지난 4일 좌석버스 한 대가 빨간색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비상등을 켠 상태로 횡단보도를 지나쳐 그대로 내달립니다. 버스기사에게도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역시 주변에 있던 차량 운전자의 공익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최근 이렇게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시민들의 공익 제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경찰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지난해 2만 3천여 건이었지만 올해 9월까지 3만 5천여 건으로 50% 늘었습니다. 대부분 신호 위반과 방향지시 등 미점 등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입니다. 경찰은 특별한 보상이 있는 게 아닌데도 자발적 공익신고가 늘면서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신고를 통한 교통단속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높은 시민의식이 새로운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CJB는 엄청난 양의 분뇨를 유출해 한 마을을 오염시킨 것도 모자라 이웃 마을에까지 분뇨를 퍼다 놓은 괴산군의 한 농장 소식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관련 당국은 분뇨 유출 사태가 일어난 지 5달이 지나서야 행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진기윤 기자입니다. 문제의 농장은 지난달 30일 땅 주인인 충주 구규림관리소와 대부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각종 불법이 이미 확인됐지만 분뇨 유출 5달이 지나서야 농장주가 땅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된 겁니다. 충주 구규림관리소 측은 정해진 절차를 따르다 보니 대부 계약 취소까지 5달 가까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대책을 세워서
뭔가를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주민을 갖다 설득하는 그런 게 없고 몰라라 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우리는 답답하죠, 이거. 시간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준 건데 동네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6월달, 5월달부터 냄새가 나서 현장 보고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10월달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괴산군도 산지에 농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준 초지 조성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초지법에 따라 관할시군은 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농장주에게 즉시 허가 취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괴산군은 이미 지난 6월 농장시설 불법 증개축 등 여러 불법 행위들을 파악했는데도 이제서야 허가 취소에 나선 겁니다. 어쨌든 초지를 취소하는 것들은 개인의 권리에 상당한 제약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그걸 취소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애매함이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관할 당국의 지지부진한 행정 조치에 마을 주민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북의 최대 현안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송 연결성 등 충북의 핵심 요구사항들이 정부 검토안에 빠져 있어 반쪽짜리 출발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충북의 최대 현안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용역업체를 선정해 1년 동안 충북선철도 노선의 선형과 정거장, 열차 운영계획 등이 종합 검토됩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충북의 요구안보다 6,800억 원이 적은 검토안과 1조 7천억 원의 검토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검토안에는 충청북도의 핵심 요구사항인 오송 연결선을 비롯해 3탄에서 연박 선형 개량, 원주 연결선 등이 모두 빠졌습니다. 그나마 검토 대안에 일부 사업들이 반영된 정도입니다. 기본 계획에 집어넣어서 검토하는 거는 좀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국토부에서 그 부분은 근데 올해는 그 추가로 좀 넣어달라라고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만. 하지만 오송 연결선과 원주 연결선이 빠질 경우 목포에서 강릉까지 운행 시간은 당초 3시간 30분에서 1시간가량이나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를 통해 강원도와 호남을 3시간대로 연결하겠다는 강호 측의 당초 취지와는 멀어진 겁니다. 이제 오송 연결선이 안 될 경우에는 당초 그 취지하고는 좀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송 연결선은 반드시 돼야 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 이들 사업이 반영될 경우 사업비는 20% 이상 증액됩니다. 사업비가 15% 이상 늘어나면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타 면제 사업에 포함돼 이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충청북도는 10월 중에 자체 연구 용역을 발주해 오송 연결선의 논리를 확보한 뒤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통계청이 9월달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전국 취업자 수가 2달 연속 30만 명 이상 증가한 가운데 충북도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9월 취업자 수 전국적으로 34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충북은 어느 정도 늘었을까요? 인구 비례로 보면 한 1만 명 정도는 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5천 명 증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월별 증감 추이를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보시면 3월 달까지 좋았다가 4월과 5월 혼조세를 거치며 6월에 2만 명, 7월에 8천 명이나 줄어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다 8, 9월에 다행하게도 이렇게 소폭이나마 개선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취업의 질도 따져봐야 할 텐데 임금 근로자가 14,000명 증가했고 비임금 근로자는 9,000명 줄어 전체적으로 5,000명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증가한 내용을 보면 상용 근로자보다 임시 근로자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한 점은 한계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 충북의 고용률은 63.8%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대로 실업률은 2.0%,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아 고용률, 실업률 모두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고용 지표가 바닥을 딛고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는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경기 악화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충북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해법을 찾아서 서둘러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팩트 더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와 높은 하늘이 계절 변화를 실감케 합니다. 가을의 정취를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곳이 제천에 있습니다. 걷기 행사가 열린 자드락길을 김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넓게 펼쳐진 운해가 청풍호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운해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산봉우리들은 마치 바다 위 작은 섬을 연상케 합니다. 산 사이로 드리워진 안개는 몽환적인 분위기마저 느끼게 합니다. 산 속에 자리 잡은 작은 절과 암벽은 가을 옷을 입어가는 나무들과 어우러집니다. 선선한 날씨 속에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제천 자드락길입니다. 멋진 가을 풍경을 배경 삼아 자드락길 걷기 대회도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걸으며 가을 분위기에 흠뻑 빠져듭니다.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쌀쌀할까 걱정했는데 걸어보다 보니까 따뜻하고 좋고요. 그리고 마침 단풍이 들기 시작하니까 가을 정취를 느끼고 걸을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걸으면서 느끼는 맑은 산 공기는 힐링 그 자체입니다. 걷다 보니까 땀이 막 나네요. 이제 청소하고 이렇게 같이 걷는데 이 무암사길을 걸으면서 힐링하면서 좋은 기운으로. 제천 자드락길이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청주 문화제조창 내 열린 도서관 운영을 두고 청주시와 협의를 벌여왔던 청주시 서점조합이 서점 운영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점조합 측은 월 1,500만 원가량의 열린 도서관 임대료와 1,000만 원 수준의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북도가 충주댐을 활용한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찾기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충북 지역 공업용수 공급이 산업단지 증가세에 못 미치는 실정이며 충주댐 물이 주로 경기도에 공급돼 부족 현상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 충주 무역상담회가 미국과 캐나다 등 12개 나라 바이어들이 참가한 가운데 더 베이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상담회에는 생활용품과 가공식품, 농자재 등 80여 개 지역업체가 제품을 홍보하며 수출 판로를 타진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 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대행업체가 시청에 신고한 수보다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노무비를 횡령하는 등 민간 위탁에 따른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청주시 내 3개 폐기물 수집 업체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청주시 율량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아파트 6층에서 창문으로 대피를 시도한 20대 여성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내일부터 청주공항과 중국 장각에 하이커우를 잇는 노선에 첫 취항합니다. 장각의 노선은 목요일과 일요일, 하이커우는 수요일과 토요일 등 각각 매주 2차례 운항합니다. 이번 취항으로 청주공항 전기 국제 노선은 13개로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가 2017년 기준으로 충북에 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 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충북의 미성년자 22명이 부동산 임대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번 소득은 2억 2천여만 원으로 1인당 1,068만 원에 달했습니다. 청주시는 노인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 요양시설 인권 지킴이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67명의 인권 지킴이들은 매달 한 차례 이상 노인 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해 업체의 요양 서비스 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괴산군이 도내 최초로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귀농귀촌 홈페이지에는 괴산군만의 차별화된 지원 시책을 비롯해 농지, 주택 정보와 귀농 성공 사례, 일자리 정보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또 귀농귀촌인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 공간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0년 전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했습니다. 또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가폭력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